자, 시작합니다. 텍스트 2, US Taxation 2, 교재로 253페이지부터. 253페이지, Chapter 3, Corporations. 법인세법 들어가야 돼요, 법인세. 텍스트 2 때, 보셔야 될 내용이, 그 맨 앞에 보시면 교재 Table of Contents 6페이지 보셔야 될 게 Chapter 3 Corporations 법인세법, Chapter 4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5 S Corporations S법인 과세제도, 그 다음에 Chapter 6 Gift and Estate 증여세. 근데 이 3절은 출제 범위에서 removed 됐어요. 제외됐어요. 그래서 estate tax 빼고, 상속세 빼고, 나머지, 그래서 증여세, 그 다음에 그 밖의 이 내용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appendix의 circular number 230라는 재무부 발행 공람 230호,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텍스트 시간에서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법인세부터 챕터 3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법인세 신고서 255페이지에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실게요.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 255페이지. 그것보다는 우리 그 문제집에 가장 최근 최심판 문제집의 맨 뒤를 보시면 가장 최근 거 법인세 신고서 양식을 넣어드렸어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255페이지를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왜냐하면 양식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법인세 신고서는 예전 거나 지금 거나 거의 뭐 바뀐 게 없어서 어느 거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1120, 1120 법인세 신고서 폼 넘버가 1120이고 제목은 이 양식의 제목은 United State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미 연방 코퍼레이션 법인 인컴 소득 텍스 세금, 그 다음에 리턴 신고서, 그 다음에 규속 연도 있고, 폼 넘버 1120 바로 밑에 보시면 체크하라라는 if 이하면 체크하세요라는 그러한 란이 있는데 1번 라인을 보시면 Consolidated Return Attached Form 851 그래서 연결납세 신고서라는 의미고요. 이 1120 신고서가 연결납세 신고서면 뒤에 851 양식 첨부하시고 체크하세요. 박스에 체크하세요.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개인소득세 신고서도 부부 납세자라면 부부가 하나의 1040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그 연결 회사들이면 연결 납세가 가능해요. 둘 이상의 회사들이 마치 한 회사처럼 이렇게 법인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때 연결 납세한다고 하는데 그때 연결 납세를 하면 A 그 박스에 체크를 해야 돼요. 연결 납세 신고서입니다라고. 그 다음에 2번 Personal Holding Company Attach Schedule PH 이거는 이제 이 Personal Holding Company 인적 지배법인 그래서 PHC라고 부르고요. 관련 뭐 양식이 이제 Schedule PH인데 Personal Holding Company이면 박스 체크하세요. 나중에 이제 PHC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라는 인적 용역 제공이 주목적인 회사. PSC 인적 용역 제공 회사면 또 박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라인에 Schedule M3 Attached. Schedule M3라는 것을 첨부하는 기업이면 또 체크하세요. Schedule M3가 뭔지는 좀 이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상호, 소재지,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그 다음에 Date Incorporated, 법인 설립일자, 그 다음에 Total Asset, 자산 총액, 기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라인부터 좀 보시면 1번 라인이 gross receipts or sales, gross receipts, gross sales, 총 수입 및 매출액, 총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 입력하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1B 라인이 returns and allowances, sales returns and sales allowances 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익숙하실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 우리 회계 시간에 보셨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대로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다. 1A 셀. 그 다음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얼마입니다. 1B 셀. 그러면 순 매출액이 얼마입니다. 그게 net sales가 1C 셀. 그 다음에 2번 라인에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가 얼마였고요. 역시 손익계산서 정보 입력하시면 되겠고 3번 라인에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역시 손익계산서 정보겠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뭐 이런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순 매출액이 얼마인데 매출 원가 빼고 나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다. 이제 그밖에 이제 원천 소득 4번 라인은 dividends income 배당 소득이고요. 뒤로 가봤더니 스케줄 C에 라인 23에서 가져오세요 그랬죠. 이 스케줄 C 잠깐 그 교재 56페이지 바로 뒤에 256페이지를 보시면 스케줄 C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스케줄 C의 제목이 Dividends, Inclusions and Special Deductions. 그래서 디비던드하고 스페셜 디덕션만 아시면 되는데 배당 소득 및 특별 공제 하이라이트를 좀 세 줄을 좀 하이라이트 미리 좀 해 보셔야 되겠는데 1번 라인에 하이라이트 좀 하세요. Dividends from less than 20% owned domestic corporations.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의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얼마입니다. A 칼럼에 그 셀에다가 배당금 수령액 얼마, 배당소득 얼마 집어넣고 B 칼럼을 보시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죠. 퍼센티지가 50%, 50% 이게 특별 공제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그 A 칼럼에 1번 라인에 그 1번 셀에다가 100을 배당소득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 20% 미만인데 100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을. 그러면 100 그 1번 그다음에 A 칼럼 그 셀에다가 100 입력하고 공제율 50%를 적용해서 C 칼럼에 Special Deductions 특별 공제액이 A times B 해서 50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뭔가 공제 혜택을 주나 봐요. 자, 2번 라인도 하이라이트. Dividends from 20% or more owned domestic corporations. 피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피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얼만데 A 칼럼에 얼만데 공제율이 특별 공제율이 65%여서 100 중에 65%가 특별 공제액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라인 256페이지에 11번 라인 Dividends from affiliated group members 연결 그룹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얼만데 공제율은 100%여서 100 중에 100을 전부 다 스페셜 디덕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 칼럼을 다 더한 값이 23번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밑에 하단에 23번 라인에 Total Dividends 부분 있죠. 23번 셀에 총 올해 받은 배당금, 배당소득 총액, 총 배당금 집어넣고 쭉 따라가 보면 Enter here 여기다도 그 합산액을 입력하시고 And on page 1 line 4 1120 페이지 1에 4번 셀에 옮겨 또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제 1120 페이지 1의 4번 셀로 올해 총 그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의 하단에 24번 라인 Total Special Deductions 총 특별 공제액이 24번 셀에 들어가고 그 라인을 쭉 따라가서 보시면 Enter here and on page 1 line 29B 29B 셀에도 이 금액을 입력하세요. 29B 셀 얘기는 좀 이따 좀 해보기로 하고요. 다시 1120으로 가볼게요. 1120 법인세 신고서 페이지 1.
자, 1120 4번 라인이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dividends income. 그 다음에 5번 라인이 interest income. 뭐 왼쪽에 보시면 income 섹션이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5번 라인은 interest income입니다. 이자소득, 연간 이자소득. 그 다음에 gross rent, 총 임대소득, 연간 임대소득. 7번 라인이 gross royalty, 총 사용료소득. 8번 라인이 capital gain net income, attached schedule D, form 1120. 1120 부표 중에서도 schedule D가 있습니다. 법인 세신고서도 schedule D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D처럼 1040의 schedule D처럼 법인세 신고서도 스케줄 D가 있습니다. 그 스케줄 D에서 모든 당해에 발생한 캐피탈 게인이나 캐피탈 로스 처리가 다 됩니다. 우리 인디비주얼 쪽에서도 그랬었죠. 연간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 전부 스케줄 D로 집결시켜서 숏텀, 롱텀, 네팅 치고 막 그랬는데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게인이나 로스는 전부 스케줄 D에 집결합니다. 집결시켜야 돼요. 모든 자본손익은, 연간 자본손익은. 모든 손익의 캐릭터는 둘 중에 하나다. 캐피탈 게인으로 쓰냐, 아니어서 오디너리 게인으로 쓰냐, 오디너리 인컴으로 쓰냐. 그래서 캐피탈이라는 캐릭터를 갖는 손익들은, 게인이나 로스들은 전부 스케줄 D에 집결시켜서 네팅, 업세팅 프로시저를 거쳐서 순액, 넷 어마운트가 8번 셀로 오는데, 개인들은 1040의 페이지 1으로 넷 캐피탈 로스도 올 수가 있었어요. 3,000불을 한도로 넷 캐피탈 로스. 그래서 우리 소득세 신고서 볼 때 이 캐피탈 게인 혹은 캐피탈 로스라는 표현도 보셨을 텐데 법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 텍스 1 챕터 2 프로퍼티 트랜잭션에서 보셨는데 법인의 경우는 넷 캐피탈 로스가 이 110 페이지 1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라인에 용어가 캐피탈 게인만 지금 나와 있지 캐피탈 로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점도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넷 캐피탈 로스가 스케줄 D에서 1120 페이지 1으로 올 수가 없다. 캐피탈 게인, 넷 인컴, 넷 캐피탈 게인만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번 라인은 4797 사업용자산 처분 손익. 이것도 이제 텍스 1 때 이제 그 챕터 2에서 보시는 부분이었고 10번 라인에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신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머지 기타 소득. 법인 사업자의 기타 소득 10번 셀에다가 other income 집어넣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텍스 1 때 보셨던 bad debt recovery랄지 뭐 그런 것들이 뭐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 10번 셀에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제 total income이 나오죠. 그래서 1120 보시는데 한 줄로 그냥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지금까지 보시는 라인이 11번 라인에 비즈니스 인컴이 올해 총 얼만데, 그로스 비즈니스 인컴이 얼만데, 각종 이제 경비들 차감하기 시작합니다. 12번 라인에서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들 보수, 그 다음에 salaries and wage, 직원 급여, repairs and maintenance, 수선 유지비, bad debts, 비즈니스 bad debt이겠죠? 당연히 이 C 코퍼레이션이라는 엔터티가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bad debt은 무조건 비즈니스 bad debt입니다. 개인들하고 달라요. 인디비주얼은 non 비즈니스 bad debt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non 비즈니스라는 걸 있을 수 없고 전부 bad debt은 비즈니스 bad debt입니다. rent, 우리 왼쪽에 보시면 deduction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deductions 공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16번 라인의 rent는 사무실 혹은 건물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비용이에요. 비용. 6번 라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6번 라인은 뭔가 지금 사무실을 임대를 내줬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던 임대 소득이 발생한 거고, 임대 활동을 통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한 거고, 6번 라인은 gross rent, rental income 혹은 rental loss 얘기인 거고, 16번 라인은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빌려서 쓰거나 건물 빌려서 쓰거나 할 때 임차료, rental expenses고요. 17번 라인 taxes and licenses, 세금 비용, 그 다음에 면허료, 면허세 이런 거예요. taxes, 뭐 부동산세랄지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동산세랄지 자동차세, 뭐 그런 거 세금, 그 다음에 주 법인세 같은 거, state income tax,
기억을 잘 살려보시면 우리 텍스 1 때 텍스 1 때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들도 개인 납세자들도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스케줄 A, RMA 디덕션으로 가능했었죠. 법인 납세자는 뭐 RMA 디덕션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대신에 디덕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 뭐 RMA 디덕션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여기서 디덕션 처리하면 돼요. taxes, licenses에서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주 법인세 비용, 지방 법인세 비용 그런 것들도 여기서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는 이제 뭐 업종에 따라서 면허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주류 면허, 뭐 총기 면허, 뭐 등등등. 그럼 이제 면허세 납부액을 여기서 공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18번 라인의 인트레스트는 위에 5번 라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오버라인은 인컴 섹션 인트레스트로서 이자 소득인데 오버라인은 여기 18번 라인 인트레스트는 디덕션 쪽 인트레스트라 이자 비용입니다. 인트레스트 익스펜스를 의미합니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 비용, 기부금 공제란이고요. depreciation from form 4562 456이라는 우리 감가상각 및 상각을 신고하는 양식이 있었고 텍스 1 때 보셨었는데 456이로부터 감가상각비 공제액을 4562에서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21번 라인 디플리션 감모상각비 그 다음 라인 advertising 광고 선전비 pension profit sharing plans profit sharing plans 다 연금 제도죠. 퇴직연금 직원들 퇴직연금 보험료 공제 펜션 플랜도 있고 또 profit sharing plan 우리 노사가 잘 비즈니스를 협력해서 잘 해서 프로핏을 나눕시다 해서 profit sharing plan도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benefit programs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25번 라인은 reserved for future use 미래를 위해서 유보해놓은 지금 확보해놓은 라인입니다라는 의미일 뿐 시험 목적상 의미 없는 라인이에요. 기존에 뭔가 지금 처리해야 될 텍스 아이템이 있었는데 셈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생길 수 있으니까 25번 라인을 그냥 비워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6번 라인 other deductions 그 밖의 공제액 기타 공제액 그렇게 처리하면 지금 27번 라인에서 total deductions add the lines 12 through 26 12번 라인부터 26번 라인까지 다 더하세요. 그러면 총 공제액이 나옵니다. 27번 라인의 total deductions 우리는 한 줄로 business expenses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몇 번 라인이 나와요? 28번 라인 금액이 나와요. 28번 라인을 보시면 taxable income before that operating loss deduction and special deductions. Subtract line 27 from line 11. 11에서 27번 27을 빼보세요. 11번 라인이 뭐였는데? total income에서 총소득에서 27번 라인의 total deductions를 빼보세요. 총 공제액을. 그러면 28번 라인 금액이 나와요. taxable income before Null and Special Deduction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28번 라인 28의 표현을 Taxable Income before DRD Null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씀 좀 드려보고 자 29A 라인을 보시면 그러니까 before 금액이니까 28번 라인이 before 2월 교성금 공제 및 특별공제 차감 전 과세소득이니까 F토로 가려면 29번 라인을 거쳐줘야 되는데 29A 라인에 그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이게 2월 교성금 공제 그 다음에 29B 라인이 special deduction schedule C 라인 24 schedule C의 라인 24번에서 가져오세요. 특별공제액을 이렇게 해서 29B 이래 나는데 여기 29A 라인이 net operating loss 2월 교성금 공제 그 다음에 29B 라인이 special deduction인데 그거를 우리는 DRD라고 좀 부를 거예요. DRD가 뭔지는 곧 말씀드릴게. 그렇게 해서 29C 셀을 빼고 나면 30번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오고 바로 그 30번 라인의 taxable income이 법인세 과세 표준, 법인세 과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taxable income 과표에다가 tax rate 법인세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 단일세율 플랫한 tax rate이고요. 법인세율이 21%예요. 그래서 단일세율 딱 적용을 하면 법인세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게 gross tax liabilities, regular corporate income taxes라고 부를게요. 정규 법인세. 자, 그러면 DRD라는 게 뭐냐? 스페셜 디덕션의 지금 별칭이었는데 그거 아까 보셨어요. 250 교재 256페이지에서. 256페이지에 Schedule C, Dividends and Special Deductions. 거기에 C 컬럼. 256페이지 맨 오른쪽에 Special Deductions A times B, A 컬럼 곱하기 B 컬럼 하세요. 쭉 따라 내려가 보면 24번 셀, 24번 라인에 Total Special Deduction, 총 특별 공제액. 그러니까 A 컬럼에는 올해 총 배당 소득이 들어가고 B 컬럼에는 소위 공제율, 특별 공제율이라는 게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A times B 하면은 C 컬럼에 특별 공제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특별 공제액을 24번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라인 29B, 라인 29B 1120 페이지 1의 29 B셀로 이 금액을 옮겨 적으세요. 아까 23번 라인은 256페이지 23번 라인은 배당 소득을 다 합산하여 여기 이 란에도 입력을 하지만 앞에 페이지 1에 라인 4번 셀에 총 배당금을 배당 소득을 입력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 칠판 보시면 여기 4번 셀에 배당 소득 총 배당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 신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그 dividends received에 대한 이 배당금 수령액에 대한 deduction, special deduction, 수치 배당금 공제라는 이런 이제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특별 공제 제도는 어디서 이제 보시게 되냐면 교재 279페이지 잠깐 한번 먼저 보실게요. 279페이지에 제6절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수치배당금 공제, 수입배당금 공제, DRD 줄여서 Dividends Received에 대한 Deduction. 내용을 잠깐 보시면 원칙 모든 Dividends Received, 당해 수령한 배당금은 Cash Basis Taxpayer든 Accrual Basis Taxpayer든 이 법인 납세자가 현금주를 쓰든 발생주를 쓰든 관계없이 스탁홀더가, 쉐어홀더가, 주주가 이 배당금을 수령한 연도에 택서블한 디비던드 인컴으로, 그로스 인컴으로 인클루전 시켜서 택서블 돼야 돼요. 과세가 돼야 됩니다. 이때 주주가 개인 주주가 아니라 인디비주얼 스탁홀더가 아니라 C 코퍼레이션 스탁홀더, 코퍼레이트 스탁홀더, 코퍼레이트 쉐어홀더라면 택서블 인컴에서 이 디비던드 리시브드의 일부 또는 전액을 디덕션, 과세 대상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에서 일부, 그 배당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아까 공제율 50%, 뭐 65%, 뭐 100% 이런 거 보셨는데 그에 해당하는 만큼 디덕션, 공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디비던드 리시브드에 대한 디덕션, 즉 DRD라고 부릅니다. 배당소득 공제. 이 공제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른바 트리플 텍세이션을, 트리플 텍세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DRD 공제율은, 특별 공제율은 디비던즈를 지급해주는, 배당금을 주는 법인, 즉 피투자사에 대한, 인베스티 컴퍼니에 대한 출자 비율, 지분율에 근거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리서치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DRD하고 트리플 텍세이션의 구조, 밑에 단순화를 위해서 subsidiary company, parent company, 자회사, 모회사, 그 다음에 parent company의 주주들은 100% individual 주주들만 있다라는 가정, parent company, individual shareholder, 그 다음에 flat한 tax rate, 단일세율, 법인세율, 단일 법인세율 가정, 그리고 subsidiary company의 올해 taxable income이 100이 낮다라고 한번 보고 가정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 subsidiary company의 taxable income 100을
100% 주주인 페어런트 컴퍼니, 지배회사한테 배당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컴퍼니는 또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을 인디비주얼 쉐어홀더, 100%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들한테 배당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subsidiary company taxable income이 올해 100이 났어요. 사업 활동을 통해서 과세대상 소득 100이 났어요. 과세대상 순사업 소득이 100. 현재 법인세율은 25%가 아니지만 한번 25%의 세율을 법인세율을 가정을 해서 100 중에 25가 세금이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이 이제 법인세 비용 빼고 나면 75가 남는다. 이걸 100% 주주인 페어런트 컴퍼니한테 지금 지배회사에게 전부 배당을 실시하였다. 가정 75 중에 25% 대략 19가 이제 그 페어런트 컴퍼니의 또 법인세 비용이다. 이 소득에 대한 디비던드 인컴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다.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100% 주주 인디비주얼 주주한테 다 배당을 실시하였다. 56. 그러면 우리가 인디비주얼 쪽에서 보셨듯이 우리 개인소득세법에서 텍스1에서 보셨듯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일세율 30% 가정해서 디비던드 인컴 56에 대한 세금이 또 개인 그 주주 입장에서 또 17을 부담해야 한다. 배당소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동일연도 동일소득 100에 대해서 말이죠. 세금 비용만 합쳐보면 25, 19, 17, 60이 넘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열심히 사업활동을 해갖고 벌어들인 100 중에 세금만 60% 넘게 차지하면 이게 뭐 경제활동, 사업활동 할 맛이 나겠습니까? 전부 세금으로 다 징수해가면.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 쉐어홀더한테 특별히 스페셜하게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이게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게끔 특별히 빼줄게, 디덕션 해줄게. 즉 중간에 코퍼레이션 쉐어홀더, C 코퍼레이션 쉐어홀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 코퍼레이션의 경우 C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쉐어홀더 그 디비던드 인컴 75가 있잖아요. 중간 단계에서 법인주주 단계에서 75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 전부를 과세를 안 할게. 어떻게 안 할 수 있는데 그 디비던드 인컴 4번 라인에 75를 신고를 하면 아까 보셨던 1120 4번 셀에 75를 입력하면 밑에 29B 라인에서 일정 퍼센티지만큼 빼줄게 그거예요. 외부로 유출이 실제로 안 됐어도 75의 일부 혹은 전부가 아웃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디덕션을 특별하게 해줄게. 밑에서 도로 빼줄게. 과표까지 흘러가지 않게 해줄게. 칠판. 여기 75, 즉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해볼게요. 4번 라인에 아까 스케줄 C 타고 디비던드 인컴으로 4번 셀에 100을 신고한다면 그 100이라는 금액 중에 일부 혹은 전부가 이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법인세 과세 표준에까지 흘러가지 않게 특별히 빼줄게라는 제도가 DRD 제도예요. P투자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의 P투자사로부터 100이라는 배당을 받았으면 50 빼줄게. 실제로 100 중에 50이 아웃플로우가 안 됐어도 회사 외부로 유출이 안 됐어도 이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끔 그냥 특별히 빼줄게. 나머지 50만 법인세 대상이 되게끔 해줄게. 지분율 20% 이상 80% 미만의 P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이라면 65%는 빼줄게. 어필리에이티드 그룹 멤버라는 것은 이 80% 이상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8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P투자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른바 Affiliated Group Member, 연결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중에 100을 다 빼줄게. 그렇게 해서 법인세 대상이 안 되게끔 해줄게. 이런 삼중과세, 트리플 텍세이션을 내 부담을 줄여드릴게. 그게 특별공제 제도. 스페셜 디덕션 제도, 디비던드 리시브드 디덕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특별공제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0페이지 상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설명이 동그라미 1, 2, 3번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subsidiary, company, parent company, individual shareholder의 납부세액 총액은 61이나 된다. 100 중에 60도 넘는 이 부분이 세금이다. 이런 무거운 세금 구조화에서 사업활동에 대한 의욕 생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corporate shareholder,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corporate income tax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주주 단계에서 특별히 빼줄게. 디덕션을 인정해줄게. 수치배당금 공제라는 그러한 특별한 디덕션을, 스페셜한 디덕션을 인정을 해줄게. 그런 제도가 DRD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DRD라는 디덕션은 누구만? 법인주주만, 코퍼레이션홀더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주주에게만 특별히 공제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다, 그 다음에 주주 입장이 아니었던 아까 subsidiary 같은 이제 그런 경우는 DRD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255페이지 교재 혹은 문제집의 맨 뒤에 1120 가장 최근 거. 자, 그래서 29A라인은 2월 교성금 공제제도, 즉 이전 사업년도에 결손이 났다. 칠판 보시면 자, 이렇게 다 뺄 거 빼고 나서 여기가 포지티브 어마운트가 나오면 이제 법인세의 대상인 택서블 인컴이 난 거고요. 여기에 네게티브 금액이 나오면 넷 오퍼레이팅 로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결손 났다. 올해 순 영업 손실, 넷 오퍼레이팅 로스, 결손이 났다. 그럼 결손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법인세 안 내도 되겠죠? 택서블 인컴이 나야 법인세 내야 되는 거고, 이가 마이너스, 즉 결손이 났으면 법인세 안 내도 되겠죠? 안 내는 대신에 이 결손금은 미래로 이월시켜서 이렇게 택서블 인컴이 난 해로 이월시켜서 29A라인을 통해서 당해 사업년도 택서블 인컴을 줄이는 2월 결손금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9A라인은 2월 결손금 공제란이고 29B라인이 특별 공제란이고 이렇게 해서 빼고 나면 30번 라인에 택서블 인컴 법인세 과세 표준 법인세 화표가 계산돼서 나와요. 얘가. 그래서 올해 택서블 인컴이 낮다. 그러면 법인세율 적용해서 법인세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31번 라인을 보시면 Total Tax Schedule J에서 가져오세요. 라인 11에서 가져오세요. 교재 257페이지. Schedule J. 교재 257페이지에 Schedule J를 보시면 Tax Computation and Payment, 법인세 계산 및 납부액, 법인세 납부액. 그래서 2번 라인이 이게 법인세 산출액이에요. 인컴 텍스. 법인세율 적용을 해서 산출된 2번 라인, 이게 regular corporate income tax 정규 법인세액입니다. 자, 5번 라인 내려가서 보시면 foreign tax credit. 그래서 우리가 텍스 1을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보셨었고요. foreign tax credit,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TC. OC 라인도 익숙하실 거예요. 텍스 1을 공부하신 분들은 General Business Credit, 일반 사업 세액 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 사업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그런 이제 세액 공제도 빼고요. 8번 라인 하이라이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ttached Schedule PH.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인적 지배 법인세. 그러니까 정규 법인세 외에 인적 지배 법인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보시면 정규 법인세 외에 이렇게 Personal Holding Company Tax와 같은 Other Taxes,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T와 같은 이런 기타 조세 합산하고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세액공제 Tax Credit 차감하고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서 Net Tax Liability 최종 이제 법인세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거 미리미리 내야 된다. 미리미리 낸 거가 밑에 257페이지 하단이에요. 파트 3 Payments. 그래서 기존에 과다 납부한 거 올해 중간 연합세액으로 충당하겠다라고 선택한 거, 또 당해 중간 연합한 거, estimated tax payments 한 거, 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withholding 된 거, 원천 징수된 거, 그래서 미리미리 기납부된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tax liabilities 밑에
기납부색, prepayments. prepayments.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ithholding, 원천 징수된 거, estimated tax payment, 중간 예정 납부한 것들, 미리미리 낸 것들을 이렇게 정산해보면, 빼보면, 최종적으로 tax due, tax is due,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해야 될 세액이 아직 있던가? 아니면 tax refund, 환급 대상 세액이 있던가?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던가? 이런 이제 최종적인 이 결과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20 페이지 1. 1120 페이지 1. 그래서 총 산출세액이 31번 라인이 31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스케줄 J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33번 라인을 보시면 total payments 있죠? 이게 기납부세액이에요. 기납부세액도 가져오세요. 스케줄 J에서. 그리고 만약에 혹시 중간 예납 미달 납부 했었다면 중간 예납 미달 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더해서 같이 내세요. 그게 34번 라인의 estimated tax penalty입니다. penalty. 중간 예납 미달 납부에 따른 가산세. 걔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35번 아니면 36번 라인이 나와요. 35번 라인은 amount owed. 이거. 기납부세액 차감 후도 아직도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게 amount owed 금액인 거고요. 그 다음에 overpayment는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죠.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tax refund를 주장할 수 있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overpayment. 그리고 혹시 overpayment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과다납부액이 있다면 그거를 환급받아도 되지만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37번 라인에 credited to 다음 연도 estimated tax 중간 연합세액으로 충당하겠어요. 환급해주지 마세요. 다음 연도 세금으로 대체해주세요. 다음 연도분 법인세로 대체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편하겠죠? 과다납부액에 대해서 환급받고 다시 또 중간 연합하고 하지 않아도 되겠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납부받고 다시 환급해주고 다시 납부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굳이 환급받겠다! 환급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면 refunded, 37번 셀에다가 그 기납부세액 차감 후에 이렇게 이 환급세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거 담당 임원 서명란 sign here. 그래서 under penalties of perjury 위중 처벌을 받기로 하고 I declare that 나는 that 이하 내용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으면 이제 담당 임원 서명하고요. signature of officer. 그 다음에 이제 혹시 paid preparer 보수를 받고 법인세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한 자, 즉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서명란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칠판 이게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예요. 올해 벌어들인 과세대상 소득이란 소득은 여기 인컴 섹션에 다 집어넣는다. 각종 경비 공제 처리한다. 그러면 taxable income 나오는데 아직 처리해야 될 게 2개 항목이 더 있다. 혹시 2월 교성금 있으면 이 taxable income에 대한 2월 교성금 공제 처리하고 또 올해 배당소득 있으면 수치배당금 공제라는 거 처리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하고 법인세율 적용해서 정기 법인세 계산한 후 기타 정기 법인세 외의 이렇게 세금을 합산하고 세액공제 빼고 그러면 최종 산출세액 나오고 이거 미리미리 낸 거 한번 정산해본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차감 후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남아있다면 법인세 신고납부 정기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한다. 이거 제출하면서 1120 제출하면서 혹은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텍스 리펀드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다음 연도 중간 연회벽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던가. 이게 법인세 단순 산출 구조입니다. 256페이지 보셨고 257페이지 보셨고 258페이지 필요 없고 259페이지에 스케줄 L 있네요. 스케줄 중에 스케줄 L
이게 밸런스시트네요. 밸런스 시트 for books. 북 얘기 나오면 회계 장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된 재무상태표입니다. BS 밸런스 시트.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쪽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쭈루룩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있고요.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부채 및 자본에서 accounts payable 예상 매입금부터 쭈루룩 부채 섹션 있고 22번 라인부터 capital stock 자본금에서 우선주 자본금 preferred stock, common stock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금 그 다음에 additional paid in capital PIC additional PIC에서 자본잉여금 그 밖에 return earnings 이익잉여금 appropriated 처분 적립 그 다음에 뭐 25번 라인에 unappropriated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less cost of treasury stock 자기 주식 차감하고 뭐 이렇게 해서 total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그래서 부채 및 자본 있네요. 그 다음에 스케줄 M1, M2는 혹시 학점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과제물로 제출하셔야 되는 이 스케줄들인데요. 스케줄 M1은 제목이 Reconciliation of Income or Loss for Books 북상의 손익 즉 손익계산서, 결산서상의 손익,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net income, net loss, book income, book loss에서 출발해서 income per return, 법인세 신고서상의 taxable income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세무조정계산서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그래서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세무조정 부분은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학점 시청하신 분들은 스케줄 M2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 M2 Analysis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Books 라인 25 스케줄 L 아까 위에서 보시던 스케줄 L의 25번 라인과 관련한 명세인데 25번 라인 올라가서 보시면 Retained Earnings Unappropriated라는 라인을 보실 수 있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개정이고 지금 그 위에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이죠. 비교 재무상태표죠. 비기닝 금액이 있고 엔딩 금액이 있어요. 비기닝 금액은 전기 말잔이 올해 당기 기초잔액으로 2월 돼서 넘어온 거겠죠.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그래서 올해 한 해 활동을 통해 사업 활동을 통해서 올해 기말잔액이 이래요. 이 비교식인데 컴패러티브한 밸런스시트인데 25번 라인에 기초잔액 있고 기말잔액이 있는데 그 기초잔액 대비 기말잔액이 왜 이렇게 변동되었을까? 라는 상세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명세가 스케줄 M2예요. 이른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연방 국세청 irs.gov 사이트 들어가서 irs.gov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1120을 윈도우에 검색창에 치시면 1120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1120 중에서도 요 페이지 스케줄 L, M1, M2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케줄 L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스케줄 M1과 M2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과제물이 있더라. 그렇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 자, 스케줄 M3라는 게 나왔네요. 스케줄 M3 제목은 Net Income 혹은 Net Loss Reconciliation for Corporations with Total Assets of $10 million or more. $10 million or more.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1,000만 불 이상인 기업은 앞에서 보셨던 스케줄 M1이라는 세무조정계산서 대신에 바로 더 디테일한 이 스케줄 M3라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RS에 과세관청에. 그래서 이 M3를 제출하는 기업은 어디다 체크하라? 아까 보셨던 1120 페이지 1, 1120 페이지 1에 1120 폼 넘버 바로 밑에 4번 라인이 스케줄 M3 attached 박스가 있었어요. 스케줄 M1 대신에 M3를 제출해야 되는 기업은 1120 폼 넘버 바로 밑에
스케줄 M3 attached 박스에 체크하세요. 자산총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1000만 불 이상인 기업은 세무조정 목적상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스케줄 M1처럼 단순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아주 상세한 디테일한 스케줄 M3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261페이지 좀 보시면 261페이지 Part 2 그래서 조금 밑에 income items, loss items, tax 아이템들 중에서 income items, 소득 항목과 loss items, 손실 항목들은 여기서 이 파트에서 조정하세요. A, B, C, D 칼럼을 보시면 A 칼럼 income or loss per income statement. income statement 익숙하시죠? 손익계산서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산출된 손익계산서상의 각 텍스 아이템별 income이나 loss 지금 인컴 금액 혹은 로스 금액 해서 이익이나 손실 금액을 A 칼럼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B 칼럼, C 칼럼을 조정하셔서 D 칼럼은 income or loss per tax return. 인컴 스테이트먼트 말고 이번에는 tax return, 법인세 신고서, 세법 및 시행령을 적용해서 산출된 값. 그러니까 A 칼럼 쪽의 금액과 즉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값과 D 칼럼 세법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양자 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회계 기준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 목적 적합한 관련성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 기준이 제정되고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작성 공표돼야 됩니다. 반면에 D칼럼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신고해야 될 금액들은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데 그 금액은 우리가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 및 각종 조세 정책적인 어떤 목적 및 취지 하에서 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금액입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몇 가지 항목들은 알고 계십니다. 텍스 1 때 보셨던 예를 들어서 주 및 지방채 이자 수익은 State Obligations, Municipal Bonds에 대한 Interest Revenue, 이자 수익은 회계 목적상으로는 발생주에 따라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 Interest Revenue를 Net Income, 즉 북인컴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북상에서는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만큼 인컴에 잡혀야 됩니다. 그러나 taxable income, 우리 텍스 목적상의 인컴 항목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채 이자 소득은 non-taxable한 인컴인 거죠. non-taxable에서 taxable 인컴에는 안 잡히는 거죠. 북상에서 예를 들어서 주 및 지방채 이자 수익이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A 칼럼에는 잡혀야 되겠죠. 인컴으로. 그러나 D 칼럼에는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0이에요. 그런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이제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 간의 목적 차이 때문에 양쪽 간의 양자 간의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업무가 세무 조정 업무고 그런 조정 대상으로는 B 칼럼과 C 칼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B 칼럼은 temporary difference, 일시적 차이 항목이라고 부르고 C 칼럼은 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 및 지방채 이자 수익은 영구적 차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영구적 차이. 왜? 시간이 아무리 경과돼도 양쪽 간의 그 금액 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차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죠. 계속 북인컴은 100이요. 택서블 인컴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이거는 영구적 차이 항목이라 불러요. 일시적 차이 항목.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거죠.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한 거랑 세법 기준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 공제 처리한 거랑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언젠가는 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100에 취득을 했다. 언젠가는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100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올해 회계 기준으로는 20이다. 세법 기준으로는 30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장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언젠가는 내용 뉴스가 다 되면 감가상각비 처리한 누계액은 취득가액인 100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이가 소멸하는 그런 항목들은 일시적 차이 항목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비즈니스 배드댓 같은 것도 배드댓 익스펜스 뭐 그런 것도 전부 일시적 차이 항목인 거죠. 해서 양쪽 다 이 차감 항목인 거죠.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서 부인컴을 줄이는 거고, 우리 세법 기준을 적용해도 배드댓 디덕션 처리를 해서 텍서블 인컴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다만 양쪽 간에 이제 방법 차이,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충당금 설정법을 적용을 해서 추산액을 비용 처리하지만 우리 쪽은 실제 제각시킨 금액만, 장부에서 드러낸 금액만 배드댓 디덕션 처리한다라는 소위 직접 감액법, 직접 차감법, 다이렉트 차지 오프, 스페시픽 차지 오프, 다이렉트 리턴 오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방법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양쪽 다 인컴들을 차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북인컴 차감, 텍서블 인컴 차감, 금액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뿐 어찌됐든 양쪽 다 이 차감 항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 항목의 대표적인 예로 배드댓 익스펜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261페이지에서는 그럼 이제 소득 항목, 손실 항목, 인컴 항목, 로스 항목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고요. 262페이지 M3 스케줄 M3 파트 3에서 조정해야 될 건 expense하고 deduction items, 비용 및 그 밖의 공제 항목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신고서에 세무조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양식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제1절 자, corporate income taxation. 그래서 corporate income tax가 법인 소득세, 즉 법인세 납세 의무는 미국 내 설립된 domestic corporation, foreign corporation, 미국 법인, 외국 법인 다 법인세 납세 의무 있고, 미국 내 원전 소득에 대해서 또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가 된 후, 즉 법인세 대상이 된 후 주주들한테 이렇게 혹시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나눠주는 이른바 배당을 실시했다면 개인 단계에서 배당 소득세 또 대상이 되더라. 그리고 디비던드 페이드는 사업상 인트레스트 페이드와는 달리 디덕션 항목이 아니다. 배당금 지급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법인 입장에서 배당금 지급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비용과는 달리, 비용 항목인 이자와는 달리 배당금 지급은 디덕션 항목으로 산입하셔서는 아니 된다. 회계 처음이신 분들, 회계 쪽이 처음이신 분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자,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corporate tax return, corporate income tax return. 얘는 회계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적용을 해서 작성 공시하더라. 얘는 internal revenue code 및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internal revenue code 및 treasury regulation에 따라 작성하셔야 된다. 양자 간의 회계기준과 세법 기준은 목적 차이가 있다. 목적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얘를 단순화 시켜보면 ongoing하고도 central한 operation, 계속적이고도 주된 어떤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revenue, 그죠? revenue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칭시켜서 처리해야 되는 expense들 있을 수 있고, 부수적인 활동, peripheral한 활동으로 인한 gain 있을 수 있고, 또 loss 있을 수 있고, 차익 차손 있을 수 있고, 네팅 친다. 그러면 net income이나 net loss 나온다. 이거 마감 후에 BS, 밸런스시트에 반영한다. 편의상 왼쪽에 asset, 오른쪽은 asset의 자산의 소스들, liabilities로 구성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캐피탈로 자본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return earnings,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 asset도 있을 수 있다.
마감 후 이렇게 여기 반영된다. 그래서 넷인컴이 나면 자산도 또 자본도 늘어나는 거고 넷 로스가 나면 까먹는 거고 에셋도 까먹고 여기 이익잉여금 및 자본금도 까먹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 고쳐서 우리 이쪽에 택서블한 인컴들은 이쪽에 인컴에 잡힌다. 익스펜스나 로스들 역시 공제가 허용되는 것들,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디덕션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는 항목도 있고 안 잡히는 항목도 있고 우리 쪽도 네팅 친다. 네팅 쳐서 파지티브 어마운트가 나오면 택서블 인컴이 난 거고 네게티브 어마운트가 나오면 넷 오퍼레이션 로스가 난 거다. 우리 쪽 용어가 이렇습니다. 택서블 인컴이냐 아니면 결손금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세법 기준 BS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법 기준 만들어 볼 거예요. Asset, Liabilities, Capital. 우리 쪽에 유보 이익금은 뭐라고 표현한다? Earnings and Profits라고 표현한다. Earnings and Profits. 때 되면 생기는 earning,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profit. 이렇게 해서 여기 반응을 하다 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시되는 게 배당이다. 이익배당. 배당의 유형은 크게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여기 있는 현금 줄고 이익잉여금 줄고 이거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으로상으로도 현금 줄고 이익잉여금 줄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갖고 배당하는 거죠. 현물배당은 여기 있는 프로퍼티 줄고 이익잉여금 줄고 회계기준도 마찬가지고 회계 쪽도 주식배당은 여기에 있던 거가 여기로 슉 리클래시파이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쪽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주식 쪽으로 이렇게 주식배당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듯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자산과 이게 자본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게 비용 항목이 아니에요. 그죠? 배당이라는 게 이자 비용하고 다르지. 이자 비용은 비용 맞죠. Interest expense는 디덕션 항목이지만 사업상의 이자 비용, 사업상의 경비. 하지만 배당은 회계 처음 하신 분들 손익계산상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법인세 신고상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손익계산상에 영향이 없어요. 비용 항목이 아니야. 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항목이에요. 자본거래라고 부르죠. 자본거래, 주주와의 자본거래. 손익거래가 아니야. 그래서 디덕션 항목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코퍼레이션 설립부터 청산 시점까지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법인의 활동, 기업의 활동, 회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컴 항목, 디덕션 항목 그거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법인세법을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요. 우리 인디비주얼 때 보셨던 소득세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 세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세법 규정들도 있고요. 근데 상당 부분은 사실 법인세법을 우리가 텍스 1 때 정리를 해버렸어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식비, 접대비 이런 거. 접대비는 회계 쪽에서는 비용 처리할지 몰라도 여기서 비용 처리가 될지 몰라도 우리 쪽에서는 원칙 접대비는 하나도 디덕션 처리 못한다. 식비, 업무상 식비 여기서 100 처리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50밖에 디덕션을 인정 안 한다.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직접 제공되는 경우라면 100%가 한시적으로 지금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 100이면 식비, 업무상 식비 여기 100 처리된다면 여기서는 50만 처리할 수 있다. 차이 나는 그 조정 항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할지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지 그런 것들 사실은 텍스 1 때 법인세법의 상당 부분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때문에 텍스 1 때 안 보셨던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 보셨던 내용 위주로 법인세법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와의 차이 나는 부분 또 특수성에 유의해서 접근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우리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법인세법. 그래서 포메이션 단계, 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그 다음에 리퀴데이션 단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포메이션 단계에서 보셔야 될 게 텍스 프리, 과세가 안 되면서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점, 과세 안 되면서 세금 부담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 보실 거고 오늘 보실 거야.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앤 스타트업 코스트, 오가니제이션 코스트, 창업비, 회사 설립에 따른 지출,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하기 위한 코스트, 본격적인 이제 개업 준비와 관련한 개업비에 대한 처리,
세법상 어떻게 처리할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이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부금 공제, dividend received, 수입 배당금,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말고 배당소득, 배당을 받는 이익 배당 받는 거, 그거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아까 DRD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pital gains and capital losses는 이미 텍스 1 때 챕터 2에서 좀 정리가 됐고요. 그거 다시 복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도, 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dividends paid, distributions made, 배당금 지급 및 기타 배분, 기타 주주들에 대한 배분 정리하실 거고. 청산하게 되면 이제 청산과 관련한 세법, 청산에 대한 청산 절차와 관련한 또 세무상 처리, complete liquidations, 완전 청산 시, 또 corporate reorganizations, M&A, merger, 그다음에 acquisition 뭐 이런 등등 자본 구조의 또 변경, 뭐 그런 것들 통한 조직 변경, corporate reorganizations, 그래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크게 정리를 하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양가로 1번에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and AT라는 것은 네 번째 줄 오른쪽 Accumulated 해놓은 Earnings에 대한 텍스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보실 거예요. PHT, AT, 정기법인세 말고 아까 잠깐 스케줄 J에서 Personal Holding Company Tax라는 거 잠깐 보셨는데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S-Corporations, S-Corporation은 뭐 별도 챕터에서 보시는 거니까 S법인 과세제도, S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 C-Corporation이라는 것과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S-Corporation이라는 이 주식회사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S법인 이제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챕터에서 보실 거고 우리가 지금 챕터 3에서 보는 것은 이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이른바 C-Corporations, C-Corporation, C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미 세법 서챕터 C에서 법인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서 서챕터 C의 C를 따서 C-Corporation이라고 불러요.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을. 그 다음에 S법인은 인터널 레비뉴 코드의 서챕터 S에서 S법인에 대한 그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서 S법인이라고도 부르고 S가 의미하는 것은 스몰 코퍼레이션의 소기업의 S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S법인은 S법인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게 S법인이에요. 나 별도 챕터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 264페이지에 그림 포메이션 단계,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계, 리퀴데이션 단계 각각 단계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실 거다라는 거고요. 265페이지 다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1120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액부터 쭈루룩 총소득 항목 그 다음에 공제 항목 디덕션 쭈루룩 임원 그 보수부터 해서 쭈루룩 그래서 밑에 아더까지 거기까지 딱 끊으면 거기까지 산출된 게 taxable income before DRD NOL and DRD NOL and special deduction 그 밑에서 이제 29A 라인에서 NOL deduction 이월결손금 공제 그 다음에 29B 라인에서 DRD 스페셜 디덕션이라고도 부르는 수입배당 공제, 디비던드 리시브 디덕션 처리합니다. 그러면 30번 라인에 과표 나오고 세율 법인세율 적용하고 세액 산출된 후에 그 밖에 기타 조세 합산, 세액 공제 차감, 총 이제 부담해야 할 세액 산출. 여기는 없지만 이제 기납부 세액을 밑에서 빼본다 이거죠. 정산해본다. 다음 페이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열거해드린 것 뿐입니다. 266페이지 Gross Income, Deductions, Taxable Income, Tax Rate 현재 법인세율은 Flat Tax Rate 21%입니다. 단일세율 우리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였잖아요. 7구간으로 나눠갖고 윗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세율이 더 높아졌는데 법인세율은 현재 단일세율이에요. 단일세율. 예전에는 법인세율도 초과 누진세율 구조였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권까지도 계속 지금 플랫 텍스 레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전 세일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는. 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67페이지 설립 단계부터 들어갈게요. 코퍼레이트 포메이션 단계부터 쉬었다 갑니다.